어제자의 미국 증시는 양측의 갈등 격화가 미국의 불확실성으로 다가오면서 불확실성 심화 국면으로 다가오면서 미국 매도 현상으로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는 저의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오케이, 빠져라. 끝. 더 볼 거 없습니다. 오케이, 빠져봐. 우리는 이미 어떤 종목들을 들어갈 건지 준비가 돼 있고 더 싸게 들어가. 저는 딱 이 한 가지 관점으로만 접근을 할 생각입니다. 항상 어떤 관심 종목이 있는지, 어떤 테마 위주로 리서칭을 하고 있는지, 어떤 전략을 세우려고 하는지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 저희는 증시 하락에 대해서는 이제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그래서 지금차의 하락은 크게 무섭지가 않다. 코스피는 0.78, 코스닥은 1.50, 양대 증시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 오케이, 빠져봐. 저는 이 생각이 전부입니다. 자, 에어레인 15% 급등. 에어레인 매도 준비하세요. 자, 에어레인 24,100원 부근 전량 매도 사인 보내드리겠습니다. 에어레인 현재 호가 24,100원 부근 전량 매도 사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에어레인 이렇게 저희 마감하겠습니다. 에어레인 24,100원 부근 전량 매도 사인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마감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4월 22일 오늘자의 VIP 전용 비공개 방송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라고 하고요. 오늘자의 방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함께하는 1시간, 의미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 먼저 살펴볼게요. 전일 미국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꽤나 부진한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다우지수가 2.48%, 나스닥 종합 2.55%, S&P 500이 2.36%,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10%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봉상 추이를 볼 때에는 계속해서 낙폭이 심화되는 듯 싶었지만 장 마감 직전에 어느 정도의 저가 및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변동성을 좀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어제자 미국 증시에 엄청나게 특별한 이슈가 있진 않았어요. 특별한 이슈를 부각시킨 하락은 아니었는데,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트럼프와 연준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미국 매도에 대한 현상이 이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순하게 주식시장뿐 아니라 달러화, 채권 등등 미국 매도라고 우리가 타이틀을 붙일 수 있는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연준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을 조금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 트럼프는 선제적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어제도 SNS를 통해서 한 말들을 정리해 보면은, 자, 물가 지표는 점차 둔화되는 게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지속되고 있는데 지금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또 연준은 루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는 좀 거센 발언을 이어가다 보니까 트럼프와 연준의 갈등이 지속되는 부분들이 증시의 하락 요인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실 법적으로 트럼프가 지금 연준 의장을 해임할 수 있는, 자를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없어요. 그렇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전 두 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 이렇게 본인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계속해서 괴롭히면서 자진사퇴하게 하는 방법이 첫 번째일 거고요. 두 번째는 금리 인하가 정답이라는 여론을 계속해서 만드는 거예요. 지금은 트럼프뿐만이 아니라 백악관에서도, 그리고 백악관을 추종하는 기관들에서도 금리 인하가 정답이라는 여론들을 점차 내뱉고 있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정답이다, 이런 여론을 거시기하게 만들어서 정답으로서 인식을 시키면서 결국 이런 여론으로 증시가 빠지게 만들며 파월이 눈치를 보게 하고 금리를 인하하게 하고, 이렇게 좀 트럼프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의 방향성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무튼 그래서 어제자의 미국 증시는 양측의 갈등 격화가 미국의 불확실성으로 다가오면서 불확실성 심화 국면으로 다가오면서 미국 매도 현상으로 다가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덧붙는 저의 생각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오케이, 빠져라. 끝. 더 볼 거 없습니다. 오케이, 빠져봐. 우리는 이미 어떤 종목들을 들어갈 건지 준비가 돼 있고 더 싸게 들어가. 저는 딱 이 한 가지 관점으로만 접근을 할 생각입니다. 항상 어떤 관심 종목이 있는지, 어떤 테마 위주로 리서칭을 하고 있는지, 어떤 전략을 세우려고 하는지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 저희는 증시 하락에 대해서는 이제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수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중국의 대응 기조에 대해서도 조금 색다른 부분들이 있기는 있었습니다. 중국 상무부가 이제 홈페이지에
초에 미국에 대한 입장문을 게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내용이었냐? 중국은 이제 특정 국가가 중국의 이익을 희생한 대가로 미국과의 거래를 달성하는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반대한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중국을 팔아넘기면서 미국과의 협상 그리고 그에 대한 이득을 취하는 게 보일 시에 중국은 반격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협상은 미국과 하지 말도록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다른 국가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트럼프가 중국과 협상을 시작했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와 우리가 함께 좀 연관지어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저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변해가고 있는 변수들에 대해서 지금은 걱정도 물론 들 수 있겠지만 걱정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언제 잘 해결이 될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우리가 증시에 접근해야 하는 때다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전략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라는 점 말씀을 강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에어레인이 어제 오전에 계속 고점 돌파를 시도했지만 오후에 추세가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긴 보였습니다. 근데 저희는 손절매 사인을 전송드리지 않았어요. 왜? 어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결국은 화력 발전에 대한 내용이 강하게 언급이 되면은 결국 그에 대한 순환으로 뒤따라올 수밖에 없는 게 탄소 포집, 탄소 중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한국과 미국 뭐 어느 나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기조이기 때문에, 더불어서 민주당의 강력한 정책주로 부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잠깐 빠진다고, 증시 빠지면서 투매 물량이 나온다고 던질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거고요. 어제 이제 한 차례, 뭐 두 차례, 세 차례, 네 차례 고점 돌파를 하다가 못하고 빠졌는데 오늘 동시호가에서는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장 직전에 이런 기사가 좀 나오긴 나왔어요. 오늘 오전에 지금 이재명 후보죠.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쇄하겠다, 전기차 보급 확대에 미세먼지를 줄이겠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결국은 친환경 발전인 관점들에 대해서 탄소 포집이 지금 동시호가상 그리고 넥스트레이드에서 꽤나 부각이 되었던 모습이 있어서 오늘자의 흐름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월 22일 국내 증시 장 개장했습니다. 에어레인도 맞춰서 반등. 한 차례 차익 물량을 걷어내놓은 상태라서 더 쉽게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돈이 한번 팡 들어와야 돼. 상당 부분을 지금 지켜주려고 하는 거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자리를 지금 지켜주려고 하는 거는 긍정적인 건데 이 정도로 만족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돈이 한번 팡 들어와 줘야 돼. 그래야 당일 고가를 돌파하면서 저희가 매도할 수 있는 관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부족해, 지금도 부족해. 지금 이런 거, 그죠? 돈이 한번 팡 들어와 줘야 된다, 이런 관점이죠. 자, 매도 준비하세요. 자, 에어레인 23,300원 부근에서 절반 매도 사인 보내드리겠습니다. 에어레인 23,300원 부근에서 절반 매도 사인 보내드리겠습니다. 절반 매도하고 잔량은 차분하게 보겠습니다. 얼른 매도하고 오세요. 현재 호가 부근에서 매도하면 됩니다. 매도 물량을 한 차례 지금 걷어낸,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걷어내면서 올리는 상승이라서 추가적인 슈팅의 기대감이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차분하게 보겠습니다. 이게 이래서 에어레인도 그렇고 저희가 지금 단기 종목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정책에 대한 순환매를 가지고 기다리는 경향이 크잖아요. 애초에 그 관점을 가지고 진입을 했고, 그런 거는 차트상 뭐 단기적으로 뭐가 어떻다, 추세를 잠깐 이탈했다, 그런 걸로 쉽게 던질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에어레인은 어제 매수하고 나서 한 꽤나 많이 빠졌음에도 저희가 오히려 추가 매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방송 중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냥 뭐 차분하게 보고 있었는데 곧바로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슈팅이 나와주네요. 에어레인은 이제 신고가 도전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위아래에 대한 흔들림이 굉장히 센 것 같은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관점은 결국 증시의 거래 대금이 에어레인으로 쏠리는 게 보이고 있으니까 이 흔들림을 좀 버텨보고자 싶은 생각이 있던 겁니다. 그리고 다행히 추가 슈팅이 잘 나와주네요. 좋다 좋다. 자, 에어레인 15% 급등. 에어레인 매도 준비하세요. 에어레인 매도 준비하세요. 자, 에어레인 24,100원 부근 전량 매도 사인 보내드리겠습니다. 에어레인 현재 호가 24,100원 부근 전량 매도 사인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에어레인 이렇게 저희 마감하겠습니다. 에어레인 24,100원 부근 전량 매도 사인 보내드리면서 저희는 마감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제 정책의 순환적인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전에는 우리는 이제 정책의 순환매를 조금 파악한 것 같다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거기에 대한 매매 결과가 하나 두 개 조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단기 매매는 이렇게 단기 매매대로 굴리면 되고, 중장기는 중장기대로 끌고 가면 되고, 어려울 거 없어요. 지금처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종목은 이렇게 단기 종목대로 보면 되고, 지금 저희 중장기 보유 종목 성광밴드라고 있습니다. 성광밴드가 어제 7% 가까이 급락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몇몇 분들이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왜 안 팔았냐 하고 약간 안 좋은 전화도 많이 문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객관적으로 놓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손실 구간인가요? 저희는 성광밴드라는 종목은 1차, 2차, 3차
3차 증시 하락 속에서 계속 비중을 키워가면서 몸집을 키운 종목이에요. 계획대로 계속해서 매집을 진행했던 종목이라는 뜻입니다. 일전에 성광밴드를 우리가 1차 진입을 할 때에도 빠지면 빠지는 대로 우린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만큼 더 담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3차 매집까지 진행을 하면서 몸집이 키워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절반 매도를 지금 한 상황입니다. 단기 종목 10%에서 매도하는 것과 이 성광밴드를 10%에서 매도하는 것과 수익률은 똑같지만 수익금 자체의 규모는 분명한 차이를 보일 거예요. 아마 어마무시하게 다를 겁니다. 크게 먹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크게 먹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죠? 제가 지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면은 이런 저희 매집 종목들 같은 경우는 리포트도 안내를 드리고 있고 리포트와 관련된 영상으로도 따로 안내를 드리고 있고 매매 전략표도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까지 하겠습니까? 왜? 이런 매집 종목들은 철저한 시나리오대로 매매 전략표대로 움직여 주셔야 돼요.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저희 성광밴드 매매 전략표죠. 앞으로도 이렇게 매집 종목들은 매매 전략표를 같이 드릴 텐데 이거 캡처해 두세요. 종목별로 캡처를 해두시고 아니면은 어디다가 이 종목은 이 링크 하고 이 링크를 적어 두셔야 됩니다. 자, 성광밴드가 그래서 7% 가까이 빠져서 무섭다고요? 아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여전히 꽤나 수익 중입니다. 그리고 손실권이 좀 온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절대 무서워할 생각이 없습니다. 중장기 종목을 차트 하나, 캔들 하나에 의미를 두고 투자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관심 테마들 있죠. 관심 테마들 그거 돌려보실 분들 돌려보시고 관심 종목에 좀 넣어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종목들도 다 그 안에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세팅해놓고 뽑아놓은 종목과 테마 안에서 순환을 지금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를 해두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에어레인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관점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에 대한 관점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일단 정책주를 우리가 어떻게 접근할 건지 어떤 순환매를 이용할 건지 지금은 어떤 시기인지 여부는 강조를 좀 많이 드렸었고 그러면서 저희가 어제 탄소 포집에 대한 순환매를 기대하겠다라고 들어간 게 에어레인이에요. 지금은 뭐 원전이나 화력 발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오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에 뒤따라 가지고 탄소 포집이나 환경과 관련된 순환 그리고 언급이 돌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1차 조정이 끝나는 구간인 것 같다. 이 두 가지 관점이 맞물리면서 말씀을 드린 게 에어레인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약간 변수까지는 아니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놀랄 수 있는 관점은 4-5번의 돌파 시도를 했음에도 결국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증시가 밀리면서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매수가 대비해가지고 7% 정도 손익을 보였지만서도 저희는 끌고 간다. 오히려 더 빠지면은 이제 추가 매수를 할 거라는 관점으로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쉽게도 저희가 설정해 놓은 가격까지 하락하지 않아서 추가 매수를 하지는 못했지만 순환매가 빠르게 돌아오면서 오늘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1차 절반 매도 후 2차 전량 매도까지 마무리하면서 에어레인은 이렇게 전량 마무리를 하기로 한 겁니다. 아무래도 신고가에 대한 영역으로 다가가는 것을 기대해 볼 수도 있었는데 신고가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증시에 가고 있는 테마가 많아서 애매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가고 있는 테마가 많아서 그나마 제가 베팅을 할 수 있는 거는 증시의 거래대금이 시가총액 2천억도 되지 않는 에어레인에 굉장히 많이 쏠리고 있어서 거래대금 상위 7등의 에어레인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막 엄청나게 흔드는 것들도 버텨본 건데 신고가 영역까지는 우리가 굳이 부담을 가질 리스크를 가질 필요는 없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에어레인은 저희가 24,100원 부근에서 전량 매도 사인 전송 드렸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주에 정책에 대한 순환매를 가지고 기대가 큰 종목 하나 매집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공식적인 매수 사인이 지금 나가는 건 아니니까 지금 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공식적인 매수가를 책정을 하고 다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종목명만 먼저 공개를 드리면 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분명한 투자 원칙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변수가 많은 시장에서 다양한 공식들을 대입해서 종목을 선별하기야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에 맞게 투자를 하는 기조가 굉장히 강해요. 특히나 이런 매집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원칙을 절대 깨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냐? 첫 번째, 돈 버는 회사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전년 동기 대비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기업을 컨택하는 게 중요할 거고, 해당 기업은 우리가 이익과 재물을 확인을 할 때 해마다 이익이 증가하는 것들이 확인이 돼야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매집 종목들의 경우는 주가가 바닥을 벗어나서 상승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저희가 매수를 진행을 합니다. 그에 대한 기준으로는 주가 상대 강도 지수라거나 다양한 보조 지표를 내세울 수도 있을 거고, 기술적인 분석들, 매출에 대한 부분들 다양한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기관들이 어떤 종목들을 매수하고 있는지도 저희는 분명하게 파악을 합니다. 시장의 흐름과 함께 기관과 외국인의 포지션을 계속해서 확인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기관의 매집 비중이 저희의 기준을 충족을 해야 저희가 들어갈 수 있는 관점도 분명히 함께 논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와 같은 원칙들이 저희의 대표적인 투자 원칙입니다. 이거는 알아두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런 투자 원칙을 분명하게 지킬 것들은 지키면서 시장에 유연하게 대응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시장의 광기, 탐욕, 열광이 보일 때는 매도를 하는 거고, 모두가 샀다고 환호할 때 그때 저희는 매도를 해야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정리하면은 원칙과 유연함을 모두 갖추어야만 이런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에어레인 더럽게 잘 가네. 저는 근데 에어레인이 우리가 팔고 나서 더 간다고 해서 배 아파하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애초에 우리가 매도할 수 있는 관점들이 설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매수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거고, 그 관점대로 이행을 계속해야 우리가 꾸준히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지. 이런 거 하나하나 계속 봐버릇하고 배 아파하고 하면은 절대 정상적인 매매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리서치라는 거는요, 평소에 하고, 우리가 평소에 항상 준비를 해두고,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는 떨어질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의 분명히 잘못된 습관은 이제 오르기 시작할 때부터 리서치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분명히 고점이라고 보일 수 있는 그 자리부터 매수를 해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의 10명 중에 9명의 수익률이 좋지 못한 건데, 항상 그걸 반대로 들이는 습관을 들이는 게 꽤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증시 하락 속에서 매집하는 그런 흐름들을 좀 지켜보면은 무슨 말씀이신지도 잘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핵심은, 이런 정책 모멘텀으로 저희가 지금 매집을 하고 단기 순환을 기다리고 하는 종목들은 캔들 하나하나에 절대 일희일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에어레인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모멘텀만 한번 붙으면, 어딘가에서 언급만 하면 되면은 수급이 정말 강하게 몰립니다. 그렇기에 순환에 대한 어느 정도의 기대와 확신이 있다고 하면은 떨어질수록 우리가 매수를 하면서 비중을 키워가면서 기다리는 게 맞지, 그건 단기적으로 추세가 좀 이탈되니 뭐니 한다고 해서 자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저희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순환매를 지금 돌리고 있고, 1차적인 정책 순환매 시즌은 저희가 기다리자고 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그 시즌에는 공격적으로 정책주에 대한 매수를 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1차 순환매가 끝나고 저희는 2차 순환매가 접어들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강조를 많이 드렸지만, 그리고 이제 실제로 매수를 슬슬 많이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좀 잘 매매를 해봅시다. 증시 빠진다고 쫄지 말고, 빠지면 어때? 증시 빠진다고 정책주가 안 가? 오히려 더 가. 자, 일단 오늘자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리지만 순환매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는 종목들은 언제 어떤 급등이 나올지가 몰라요. 그래서 저희가 꼭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언제 메신저를 통해서 매수 사인을 드리고 언제 메신저를 통해서 매도 사인을 드릴지 모릅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인지를 하시고 메신저를 항상 필히 잘 확인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 시간이 아닐 때에는 VIP 메신저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오후에 방송을 킬 수도 있겠지만, 무튼 그렇게 정리하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레인 축하들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저는 다시 웃으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